안녕하세요. 시사통통입니다. 김관수 TV 시사통통에서 오늘 뜨끈뜨끈한 뉴스를 갖고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전격 합당을 제안한 가운데 정 대표는 정작 당 지도부에는 뒤늦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2일 여러가지 취재를 종합하면은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합당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민주당 지도부에는 일방적으로 합당 제안을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인데, 반면 조국혁신당 대표와는 전날 회동을 통해 미리 합당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합당 같은 중대사를 당 최고위원에게도 일방 통보하고 발표하느냐면서 합당 자체도 반발이 크고 독단적 절차는 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면서 합당을 위해서 조속히 실무 테이블을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에 조 대표는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를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아서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며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의논하고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정 대표의 일방 통행에 당원들의 분노도 덜 끓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들에게 당원 및 지지자들의 합당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성 문자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아주 중대사인데 합당한다는 거는, 그리고 또 절차적으로 논의기구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천파만파 당내 분란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어떻게 수습되는지 그 귀추가 주목되기도 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일방적으로 독단적 처리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여권 통합 구상을 직접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을 전격적으로 제안하고 나서면서 통합 의제에 본격 시동이 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권 관계자는 22일 한 방송 매체와의 통화에서 대통합은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대통령의 조 대표와는 최근에도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합당 의제를 두고 조 대표와 오래전부터 상의를 해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두 사람은 조 대표 광복절 특별사면전부터 간접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혁신당과의 통합이나 협력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과 조 대표 간에 오랜 기간 공감대가 있어 왔다면서 이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24년 22대 총선 전후부터 측근들에게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언급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혁신당의 창당과 비례대표 출마로 여권 내
분할을 막을 수 있었지만, 여권 내 분할을 막을 수 없었지만, 다음번 큰 선거인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통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물론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정 대표 등 일기 지도부는 대체로 비슷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 지도부 일원이었던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공관위를 꾸리거나 후보 접수를 시작하면 통합은 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려면 그 전에 하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가 있어 왔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각각의 위치와 목표에 따라서 구상은 엇갈릴 수 있죠. 이 대통령의 주안점은 향후 주요 선거를 민주당의 승리로 이끌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합당은 대통령에게도 좋은 일이라면서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 대선 등 향후 정치 일정에 그 정치 일정에서 분열이나 갈등보다는 단결, 내부 경쟁의 방향이 이재명 정부 성공의 토대를 위해서 중요할 것이라고 전언하기도 합니다. 지방선거 승리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정 대표 쪽에서도 합당이 나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정 대표 합당 제안을 두고 국민의 지상명령인 청산과 개혁의 완성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제안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 대표 입장에서도 지방선거를 통해 대권 발판을 마련하는 데 있어 통합 논의가 반가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방선거나 이와 동시에 열리는 재보궐선거에서 기호 1번을 달고 출마해야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도 혁신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다만 조 대표는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며 당분간 숙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한국 코스피 지수가 5천 현실로 다가왔죠. 공약 7달 만에 이뤄낸 쾌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저평가되기도 하고 과열 증상이라고 분석이 엇갈리고도 있습니다. 22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장중에 상승 첫 코스피 5천 기록을 만들어낸 실질적인 힘은 인공지능 AI 붐을 타고서 역사적인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와 로봇 산업이 이끌어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좋은 실적이 기대되면서 투자 심리가 가열된 방산, 조선, 원전도 일조를 했습니다. 여기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를 타개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밸류업 정책 추진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거침없이 질주하며 불장에 돌입한 지난해 6월 2일부터 이달까지 85.97% 장중 최고가 기준이 5천 지수로 나타났는데요. 정부의 서학개미 유턴과 외국인 국내 증시 투자 확대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 코스피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잡만 가중되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개혁 과제의 모든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도 여권 내 격론이 일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내 강경파와 확연한 온도차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 모두 발언해서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 명분과 대의보다 국민의 삶의 질에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개혁도 국민을 위한 것인 만큼 투명한 정책 집행과 현장 목소리 경청을 통해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사가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종 목표는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해야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또 2,000명 넘는 검사가 있는데 이런 나쁜 짓 한 검사가 10% 될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었죠.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정 전반의 추진 속도를 한층 더 높일 것을 주문했고요. 이 대통령은 개혁은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국민의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 집행 모두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각 수석 보좌관별로 2006년에 새롭게 시작하거나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달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등 관련 정책 사업들이 보고됐고 청년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비롯해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들도 논의가 됐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다양한 안보 역량 강화,
사업을 포함해 재동포 지원, 공급망 안정화 관련 정책, 그런 사업들이 다뤄졌고요. 앞선 정책,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 등 인사관리 방안도 논의가 됐고요. 김 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논의된 사업과 정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추진해 나가도록 힘쓰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검색해 단전단수의 법률적 근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다음 달 12일 이상민 전 장관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언론사 단전단수는 내란의 주요 근거가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 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재 결과 판결문엔 이상민 전 장관의 행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밤 9시 13분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갑니다. 18초 뒤 다시 대접견실을 나와서는 밤 9시 19분경 정부조직법을 검색합니다. 재판부는 헌법을 검색한 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찾아 대통령에게 보고한 거고, 정부조직법을 검색한 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업무를 지시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찾은 거라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판사 출신 법률가입니다. 젊은 날의 대부분을 법관으로 공직하였기에 법관으로서의 경험, 당시 지녔던 마음가짐과 자세는 제 평생을 걸쳐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간 이 전 장관은 김장 행사 핑계를 대왔습니다. 일정표를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7시 반부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김장 행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하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렇게 설명을 했었겠죠. 그러나 재판부는 김장 문건을 직원들이 보고한 적이 없고,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경찰청장, 소방청장, 그 다음 날엔 수자원공사 사장에게까지 전화했다며, 이는 단전단수 문건을 받고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지난해 대정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검사장급 검사들이 32명인가요? 집단 반발해서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이들이 지금 철퇴를 맞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한 검사들이 사법연수원 등 정보 발령이라는 그런 인사조치가 시행됐는데 살펴보죠. 지난해 대검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뒤 오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발령이 난 박영빈 인천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군요. 박 지검장은 오늘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때가 되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 지검장은 함께한 덕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보람있게 검찰 생활을 해왔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떠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바른 길은 멀리 돌아도 결국 이른다. 그러니까 바른 길은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목적지는 도착한다는 이런 얘기겠죠. 결국 이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검찰 구성원 모두의 힘찬 앞날을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면서 일선 지검장 17명과 함께 낸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바 있었죠. 이 밖에 사법연수원 33기로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이동균 수원지검 안산지청장과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도 함께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네요. 법무부는 오늘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주도했던 대검 간부들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부 조치하는 등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 발령을 발표했죠. 네, 꽤 시간이 좀 걸렸죠. 하여튼 지금 어쨌든 검찰이 순환기에 접어들어서 그 화려했던 전력이 퇴색해서 그 의상이 어느 정도까지 실추될는지 검찰개혁의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만 되겠습니다. 네, 어제죠. 서울형사지법 합의 33부 이진관 판사, 부장판사가 아주 명쾌한 논리로 소위 내란 해석에 대해서 확실한 귀결을 해서 국민들을 아주 시원하게 여름철 시원한 폭포수처럼 가슴을 쓸어내리게 해주셨는데, 여기서 확연하게 진단을 내린 몇 가지 점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업무 종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수 쟁점에 아주 명확한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차후 재판에 하나의 시금석을 보여주기도 한 거죠. 12.3 불법 계엄은 내란 규정을 시작으로 부작위에 의한 자기 의무 위반으로서의 내란 가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등의 결론으로 선고 판결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러니까 국정의 2인자인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중심의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게 재판부가 내린 최종 결론이죠. 이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쟁점이 겹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이번 선거는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성, 계엄 주장 등을 단호히 배척했다는 점에서, 물리쳤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12.3 불법 계엄을 내란으로 아주 확연히 규정하고 경고 계엄은 위법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아주 일축해버렸죠.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윤 전 대통령 측 주요 방어 논리가 그냥 뚝이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무너졌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재판부는 또한 논란이 됐던 사항이죠. 금방 종료된, 그러니까 내란이 금방 종료된 건 국회를 지킨 국민과 계엄을 해제한 정치인,
거기서는 일부 정치인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계엄을 해제한 정치인, 위법한 명령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 덕분이라면서 결코 내란 담당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내란 담당자에 의해서 내란이 멈춰진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렇게 잘라 말했고요. 사상자가 없어서 또 피해가 경미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변명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죠. 그래서 통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에도, 그러니까 내란을 구성하는 기존 재판 대법원의 판례도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은 채광의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며 물리적 폭행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진단했어요. 아까 제가 발음이 좀 현찮아가지고 채광이, 아주 넓은 광의의 의미로 채광의의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며 물리적 행위가 그러니까 물리적 폭행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언급을 했죠. 판정을 했죠. 또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무회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의했다는 선고 내용은 윤 전 대통령 위증 재판과 연결돼 있고요. 윤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가지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하려 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서 21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됐고요. 위증 재판부와는 별개의 재판부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위증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사형 구형을 해서 지기현이가 이제 어떻게 무기징역을 언도할 것이냐, 사형을 판결할 것이냐, 아니면 무슨 꼼수를 쓸 건지 이제 미지수로 남았지만은 2월 19일이죠. 그날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무 다하지 않은 국무위원 논리 확대될 수도. 그러니까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의한 자기 의무의 그 위반에 따라 내란에 가담했다는 판단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예를 들어서 내란 공범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그 밑에 내란 중요 업무 종사, 또 부하 수행, 이렇게 수직선으로 집합체의 법리가 구성되는데 뭐 멀찌감치 떨어져서 방조했다거나 적극적 의사를 표현하고 표시하지 않았으면 나는 뭐 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 한덕수한테 있었잖아요. 근데 한덕수가 이렇게 23년형을 유죄 판결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와 유사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이게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 그런 근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그러니까 막았어야 할 자기 의무를 부담하지만 오히려 결국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도록 도왔다는 그런 점을 지적했고요.
당시 국무회의 총 11명이 참석했지만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두 사람만 계엄에 뚜렷하게 반대했고, 피고인 의무를 이행했다면 내란이란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은 나머지 국무위원들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상민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도 내란 혐의 유죄 판결에 아주 결정적으로 인정이 됐는데, 이는 이 전 장관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부는 이에 앞서서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받고 하달한 사실관계도 인정을 했어요. 이 전 장관 1심 선고가 2월 12일 있을 예정이고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으로 이어진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특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거는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내란이라 확신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가담 고의를 지금 부인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2024년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이나 계엄 당일 받은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을 통해 내란을 몰랐을 수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런 논리라면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포고령, 그러니까 계엄 국무회의 전 포고령까지 읽은 박 전 장관에게도 국헌문란 목적의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특히 박 전 장관 내란 사건은 한 전 총리 1심과 같은 이진관 재판부에서 심의를 담당하게 돼서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를 이진관 판사가 그렇게 내렸잖아요. 판단을.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 재판부에서 심의를 하게 돼가지고 논리가 계속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면 박성재의 운명도 바람 앞에 등불이죠. 네, 이상 살펴봤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지요. 10년 만에 국회를 찾았다고 하는데 본인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난 다음에 10년 만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왔을까요, 국회? 네, 글쎄요. 장동혁 단식의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서 긴급 투입된 것 같은데, 단식 중단 요청에 장동혁 대표가 성큼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죠. 이게 무슨 일이죠?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간곡한 만류 끝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 병원에 입원했죠. 예, 박 전 대통령은 22일 통일교 특검,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요구하면서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식장을 직접 그러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찾아간 거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16년 12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오고 싶었겠나요? 글쎄, 박 전 대통령은 당장, 그러니까 장 대표에게 단식을 그만하라고 간곡히 만류했고,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단식 중단을 선언을 한 거죠.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장 대표 단식장을 찾기 위해서 사저가 있는 대구에서 상경을 했고요. 오전 11시 20분쯤 국회 본관에 도착했고, 송원석 원내대표와 유영아 의원이 입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맞았고요. 이어서 중앙홀에 들어서자 텐트에 누워있던 장 대표는 부축을 받고 일어나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하죠. 박 전 대통령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장 대표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고, 그는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받아들여주지 않아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일단 단식 중단을 제안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장외에서 특검법을 요구하며 이렇게까지 된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훗날을 위해서 몸을 다시 한번 추스리라고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의 저의 간청을 받아주셨으면 한다면서 거듭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고심 끝에 단식 중단을 선언을 했어요. 박근혜가 얘기할 때 알았습니다 했는데 무슨 고심 끝에 단식 중단을 선언을 해? 장 대표는 먼 걸음 해주신 박 전 대통령님의 진심 어린 걱정과 훗날을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오늘부로 단식을 멈추고 병원으로 이동해 회복한 뒤 더 강력한 원내 투쟁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박 전 대통령이 10년 만에 직접 국회를 찾아 목소리를 내면서 장 대표의 정치적 힘을 실어준 만큼 향후 장 대표의 행보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죠. 박 전 대통령의 이번 국회 방문은 장 대표의 건강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결정된 건데, 장 대표는 전날부터 산소 포화도가 급락해서 의대용 산소 발생기를 착용한 데 이어서 심정지 경고가 나올 만큼 건강이 나빠진 상태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